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LDL은 적고 HDL만 높은 것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중성지방 가지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나오면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동맥경화가 있거나 뇌졸중이 생기면 100% 고지혈증 환자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걸 주로 얘기합니다.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이 정도 있는 사람들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거나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맞춰서 고지혈증을 만들었어요. 그 검사를 할 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 네 가지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중성지방 제발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200이 넘거나 250이 넘어가게 되면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지방이 몸에 나쁘냐고 하면 지방에 대한 모독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지방은 반드시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근육이 그 에너지원을 쓸 수가 없어서 근육 기능이 대부분 다 소실되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심장과 근육 기능이 엄청 중요한 성분입니다. 중성지방은 영양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옆구리에 있는 것과 고기에 있는 것과 다 같은 거라니까요. 그날 삼겹살 드셨으면 엄청 올라갑니다. 엄청 올라가고 식사를 하잖아요. 포도당 올라가는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500, 600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지방식을 하셨으면 깜짝 놀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올 때 안 올라가는데 우리가 12시간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금식하는 동안 쫙 떨어집니다. 중성지방은 거의 어제 겁니다. 진짜 변화가 심하고 밥 드시는 순간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방은 왜냐면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영양분이라서 그래요. 얘를 이제 병의 중요한 원인이다 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살이 찐 사람이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이 중성지방이 많으면 염증을 일으킬 지방산이 많아지겠네. 당뇨의 포도당처럼 걱정을 하는데 이거 어떤 수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이제 의사들끼리 하는 거지 환자들한테 중성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일부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정상 체형인데 막 700, 80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대사적으로 애초에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지 일반인들 수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시면 중성지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게 먹어도 살이 쪄 있는 상태는 중성지방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 안에 이미 중성지방 형태가 많잖아요. 지방산이 또 나오고 막 이러면서 중성지방이 많아집니다. 실제 중성지방은 여러분의 식이습관, 그다음에 현재 비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몸 관리하는데 너무 복잡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중성지방 가지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체중이라고. 엄청나게 쉽게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볼 수 있는 체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BMI 지수를 보시면서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LDL만 봐주세요. LDL이 160이 넘어가면 난 일반인이지만 고지혈증이다.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전달해주기 위한 택배 상자인데 LDL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간이 줄어가는 형태거든요. 부신과 고환, 난소가 그걸 받아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주로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도 많이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면 혈액을 떠돌 거 아니에요. 그럼 떠돌다가 혈관벽의 빈틈을 보고 이 LDL 콜레스테롤이 몸 그대로 가서 박혀가지고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썩어요.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은 결국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일으키니까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핵심 성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 나 160 이하더라도 100만 넘으면 나 이거 조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동맥경화가 있거나 뇌졸중이 있다. 그럼 난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100에서 120 사이 나오거든요. 동맥경화가 있거나 뇌졸중이 생기면 100% 고지혈증 환자가 됩니다. 의학적으로. 사실 제가 전공의 때는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도 측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프리드발드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LDL 콜레스테롤을 산출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논문을 실제로 그렇게 레지던트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병원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조차 LDL 콜레스테롤 직접 측정하는 게 2000년대 들어와서라고 하면 건강검진으로는 언제부터 됐을까요? 사실 오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직접 측정한 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 검사가 있다고 하면은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HDL 얘기를 하시잖아요. HDL은 우리 간이 몸에 잘못 들어간 콜레스테롤을 회수해오는 거예요. 그 HDL이라는 주머니는 그 안에 콜레스테롤이 들었으면 회수돼서 간으로 돌아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수당하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높다고 하면 많이 회수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수되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약도 만들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엄청 다 실패했어요.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빅파마들이 그 약을 만들다가 아주 처절한 실패를 했어요. 사실 그게 왜 그랬냐, 지금 생각을 해보면 H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는 회수당할 것도 많다는 거잖아요. 가져올 게 많은 게 진짜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많이 갖다 주니까 가져올 것도 많은가 보지. 그러니까 LDL은 적고 HDL만 높은 것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사적으로. 그러니까 HDL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HDL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얘들이 좋은 애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많이 지금 회수당하고 있어요. 쓰레기차가 지금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 그럼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꼭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HDL 콜레스테롤은 보지 마시라고. 저는 H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데 저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수당할 게 많지 않나 보다. 회수당할 게 많아야 걔도 올라가죠. LDL 높은 사람, HDL 높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러는데 무조건 슬퍼하십시오. LDL 높아서 안 좋습니다. 얘는 뿌리러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LDL과 HDL, 그 다음에 검사치엔 안 나오지만 IDL, VLDL 이걸 다 합쳐서 총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러 다니는 애, 회수당하는 애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니까 총 콜레스테롤을 더더욱 보시면 안 됩니다. LDL과 HDL 둘 다 높으면 총 콜레스테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인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냥 모든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다 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과 나쁜 걸 합쳐서 계산하는 거는 잘못된 계산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아주 잘 연관성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수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병과 동맥경화, 그 다음에 뇌졸중이라는 이 상관관계에서 적어도 동맥경화가 생길 위험에 있거나 생기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본인이 검사를 했더니 고지혈증 하나만 나온다? 그럼 약 먹을 게 아니고 열심히 건강생활 하시고 식단을 좀 바꿔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봐가면서 본인의 건강한 식단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개는 이제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고기를 먹어서 낙담하시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고지혈증의 원인은 놀랍게도 고기가 아니고요. 탄수화물입니다. 그건 명백하게 빵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이나 빵이나 면류를 많이 드시면 우리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그 과정이 전체 콜레스테롤 80%인데 포도당에서 만듭니다. 포도당을 가지고 굳이 열심히 콜레스테롤 만들었던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혈액에 이제 내보내는데 간이 직접 만들게 되는 건 80%. 간으로 들어왔지만 그냥 먹은 콜레스테롤이 나가는 게 2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다 그 콜레스테롤로 가요. 그럼 탄수화물 줄이면 콜레스테롤 떨어지겠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을 특별히 줄여야 되겠다. 그럼 고기를 줄이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기를 드세요. 일정량만 제발 적당하게 드시라고. 꼭 필요한 성분인데 많이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많이 먹으라고 제가 전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발 과잉 칼로리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본인의 사용량만큼만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뇌졸중이 끼치는 위험 요인들을 보면 1등은 무조건 고혈압이 나와요. 고혈압이고 2등은 당뇨와 담배, 고지혈증이 서로 이제 자기의 위치를 막 싸우고 있고, 근데 이 전반적인 위험 요인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게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성실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환자분들한테 건강하게 사세요, 골고루 드세요, 운동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의사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환자까지 됐는데 운동을 적당히 하지 않거나 담배를 계속 피거나 과음을 하시거나 건강하게 드시지 않는 분들은 본인 몸에 대해서 불성실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혼을 내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왜 저한테 죄송하나요? 본인한테 죄송해야죠. 저는 이걸 가이드할 뿐인 거죠. 의사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건 기본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걸 잘 하신 상태에서 약을 최소화하게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래도 많이 줄은 게요. 왜냐하면 고지혈증이란 병을 인식을 하지 못하셨고 교육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병 자체를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에 지질동맥경화학회 지질대사 이랬을 때 지질대사 그러면은 저기 지리학과 계시는 분들하고 오히려 헷갈릴 정도로 지질이 땅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기름을 말하는 거냐 콜레스테롤 말하는 거냐 이렇게 할 정도로 2000년대 초반에 학회들 이 명칭 간의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였단 말이에요.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에서 그럼 고지혈증이 내가 애초에 무슨 증상이 나쁜 걸 느꼈어야 이걸 치료한다고 생각하실 텐데 아무 증상이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의사가 나 아무 증상도 없는데 고지혈증이란 자기들만의 진단명을 만들더니 이걸 약을 주네. 고혈압도 증상이 전혀 없는데 고혈압은 왠지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터지는 것 같고 그래서 터지면 내가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절대 자각 증상이 없다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려도 일반인들이 머리가 아프면 고혈압인가 봐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뇌졸중이 생긴 다음에 고혈압을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놀랍게요. 그 전에 무슨 지병이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혈압이 190 나옵니다. 놀랍게. 현재 입원하신 분입니다. 놀랍죠? 190을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고혈압 증상 없다니까요. 고혈압만 그런 게 아니라 당화혈색소를 처음에 입원했더니 9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은 뇌출혈로, 당뇨로 다리 자르고 신장, 눈 멀고 이런 분들 많이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하죠. 근데 고지혈증은 단독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냐면 진짜 콜레스테롤 엄청 높으신 분들 일부를 제외하곤 다른 위험 요인과 같이 생기지만 실제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동맥경화의 주인공이었네?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은 심장마비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수가 있고 뇌졸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자가 될 수 있고 두 장기만 생기나요? 아니요. 사실은 모든 혈관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색, 신장기능 이상 뭐 다 생길 수 있어요. 고지혈증은 사실은 높게 나와도 그건 환자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과 당뇨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 본인도 약간 느낌이 있으세요? 담배도 피시고 체형도 별로 안 좋고 운동도 잘 안 하셔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꿩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책에 쓴 장두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꿩이 그렇대잖아요. 상냥을 하러 가면 사냥꾼을 보고 무서워서 머리를 풀숲에 박아버린대잖아요. 몸은 다 보이는데 뭐 하는 거죠? 자기만 안 보이면 본인만 안 보이면 내가 사냥꾼한테 안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해요. 사람이 내가 이제 낌새가 안 좋으면 건강검진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안 해요. 2년, 3년 쉽게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뇌졸중이 생긴 다음에 병원에 와서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습니다. 이 비극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걱정되는 게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벼운 검사를 해보셔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은 정말로 아주 간단한 혈액검사, 간단한 혈압검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비극, 사망과 여러분들 장애자가 되는 찬스를 평상시에 1년에 한 번 정도 아주 가벼운 노력으로 미리 막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